이 자리에서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게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차우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OTT 관련된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종목 코드 번호가 2531-450번이고요.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좀 볼게요. 시청률도 좋고 판매도 좋고 이런 식으로 좀 나왔고요. 1분기부터 뭐 호실적이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매출이 한 1,300억 정도? 그 다음에 137억 정도 영업이익이 뭐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철인 황우 같은 경우는 철인 왕우죠. 왕우 같은 경우는 최고 시청률이 17.4%, 그 다음에 사랑의 불시착은 21, 도깨비 20, 미스터 18,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왔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제 지금은 빈센조라는 드라마가 좀 드라마가 나오고 있는데요. UK에서도 지금 한 11% 정도 달성하면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넷플릭스랑 동시 방영 중에서도 좀 높은 작품이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TVN 방영권료와 넷플릭스 동시 방영 그 판권만으로도 작품이 그 30% 이상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발 영향도 있을 거예요. 중국에서 2021년 3편의 중국 OTT형 오리지널 드라마 제작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편 같은 경우는 2분기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고요. 한국 판권은 드래곤이 보유하고요. 기본 제작 마진과 이제 한국 반영권을 합치면 작품 마진이 50% 이상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최근에 종영료가 됐죠. 그 여신강님이라는 드라마랑 그다음 지금 방영 중인 그 빈센조라는 최근 작품들이 중국 PPL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분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 최근에 반영됐던 거 뉴스를 보니까 최근에 반영됐던 그 빈센조의 비빔밥이 중국 걸로 해서 나왔더라고요. PPL이. 그래서 비빔밥은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인데 중국 비빔밥을 PPL로 했다. 그래서 조금 말들이 많더라고요. 중국 시장 개방 시 이들 작품이 우선적으로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드래곤은 이미 그 2000년 3분기죠. 아이치의 작품을 판매했고요. 텐센트는 제이콘 제작 자회사의 주주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 개방 시 드래곤과 제이콘이 제이 콘텐츠입니다. 여기 주목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작 능력이 좀 증가를 했다라고 보면 돼요. 2021년에 오리지널을 포함해 갖고요. 23편, 그 다음에 넷플릭스 오리지널은 3편, 그리고 지상파 등 타 플랫폼량 3편, 그 다음에 중국 OTT 3편, 그래서 총 32편 정도를 제작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네요. 또 마진도 개선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제작 물량도 증가하지만은 ENM향 그 이외의 작품 9편이 당사 추정 기본 제작 마진 20% 수준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보장이라는 단어가 꽤 큰 임팩트가 들어오는 거죠. 특히 중국향의 경우에는 한국 판권까지 보유하면서 추가 마진도 확보 가능하기 때문에 2021년은 물량 증가와 마진 개선이 동시에 발생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한국 드라마 투자 증가 추세 속에 드래곤과 제이 콘텐츠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17년도에는 3편이었고요. 2000년대에는 24편. 그리고 한국 시장 진출 초기에는 다양한 제작자들과 계약을 했지만 2000년부터는 제작 능력을 검증받았고 제작 캐파가 충분한 드래곤과 제이 콘텐츠의 3년 계약, 쏠림이 더 커질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나오네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뭐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리포트이지만 제이 콘텐츠도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 연달아서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본다라고 했을 때 일전 한번 말씀드렸죠. 이 영역대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는 내가 특별히 뭐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매수를 임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스트레스 없이 매수 영역으로 잡고 천천히 여기서 물량을 잡아 들어가도 크게 무리가 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전에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매도가 필요하다, 물량 축소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지금 추가적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여기서 좀 변동성이 큰 이런 곳에서 단기 단타성 매매를 했다라는 분들은 이 라인 이탈했으면 무조건 던졌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 던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이 크죠. 그러나 기다렸다가 안 오고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고 다른 종목 하면 돼요. 종목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나 기다렸다가 이 라인에서 왔다라고 해서 내가 여기서부터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들어가서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보다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호재가 있다라고 해서 주구장창 매달 매 시간 올라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파동의 모습을 기다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얘가 이런 파동을 보여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역대에서 기다리면 되고, 여기서 다시 N자연 파동과 이 11만원을 돌파하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 모습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최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뭐 최저점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좀 리스크가 적은 이 자리에서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게 나쁜 매매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 역시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쵸? 그리고 저희가 원했던 자리는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아가면서 선이 하나 어디 갔죠? 요 라인. 여기에서는 이 안에서는 내가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선에서 매수를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얘가 여기를 돌파하면서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여기를 돌파해주면서. 그러면은 얘가 여기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충분한 가격 조정도 받지 않을까라는 조건,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그러면 여기서 이 라인대에서는 무슨 영역이다? 공격적인 영역이다. 여기서는 좀 공격적으로 접근을 해볼 만한 자리고요. 내가 그래도 조금 보수적으로 원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갔는데 여기까지 떨어져서 이 영역대를 지지해 준다라고 했을 때는 공격적인 영역이 되겠지만, 내가 여기를 그래도 한 차례 딱 이런 식으로 온다라고 했을 때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충분히 뭐 스트레스 없이 저가성 매매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 안 올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잡아 들어가면 되겠죠. 이 구간에서 이 영역대는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영역대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물론 여기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올라가고 돌파하고 눌리는 21선, 이 21선 눌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파 자리, 지지 자리예요. 그쵸? 그럼 이 라인에 주가가 와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진입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잘못된 매매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고, 내가 좀 공격적이다, 그래서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부터 들어가서 단기 트레이더모는 단타 트레이더의 관점으로 이런 상승을 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굳이 내가 스트레스를 가져가면서 이런 변동성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매수해 갖고 마음 졸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관점에서 보는 것들은 여기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오면은 땡큐 하면 되는 거고요. 안 오면은 그냥 패스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을 못 산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 종목이 막 100% 가는데 그 부분이 아깝다? 여기서 사갖고 여기까지 밀리는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차라리 오지 않을 것 같은 이 자리에서 기다리다가 왔을 때 잡아서 여기서 받는 스트레스랑 여기서 받는 스트레스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공격적인 영역이 다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A스토리 같은 경우는 뭐 말씀드렸죠. 지리산이에요. 결국은 지리산인데 지리산이 아직 개봉하기 전이죠. 그래서 흥행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아시아의 최대 기대작이다 라고 하기는 하지만은 이게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중국 OTT 쪽으로 넘어가면서 그쪽에서 지금 뭐 한국이라든지 중국 판권을 제외한 동남아시아 쪽 판권에 가져갔던 부분, 그래서 한 300억 정도의 판권을 팔았고 이 부분이 제작비를 회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가격이다, 규모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 때문에 올라간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영역대에서는 기다리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리면 이 영역대까지 또 기다리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여기서 대응을 했던 사람들은 이미 이렇게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순차적으로 다 저항을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물량을 조금씩 정리해 나가면서 대응을 하면 되는 영역입니다. 아직 안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갈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격 조정은 받았겠지만 기간 조정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에요. 겨우 한 달에서 한 달 반밖에 안 되는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얘가 추세를 이런 식으로 다시 눌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가 이 영역입니다. 이 가격대. 자,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 콘텐트리가 얘도 선이 없어졌네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좀 보수적인 영역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영역이겠죠. 그 다음에 공격적인 영역을 원한다 그러면 이 라인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쇼박스입니다. 영화 관련된 거잖아요. 영화가 좀 재밌는, 좀 흥행할 것 같은 영화가 제작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가 여기서 움직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이다. 언제? 그 영화가 개봉되는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OTT, 쿠팡 OTT로 연결되면서 급등을 했고 급락을 하고 또다시 급등을 하고 또다시 급락을 하는 이렇게 변동성이 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전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는 내가 만약에 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영역대는 내가 좀 공격적인 영역대로 접근이 가능하다. 보수적인 영역대는 이 영역대로 좀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수적인 영역대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고요. 그 공격적인 영역대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좀 잡아 들어가면은 뭐 크게 후회하거나 아니면은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쿠팡 OTT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뭔가 완벽하게 지금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구축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나올 수 있는 재료입니다.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재료예요. 거기다가 지금 쇼박스가 제작하고 있는 영화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개봉이 안 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작이 조금 연기가 되거나 아니면 촬영이 완료가 돼서 막판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미나리가 극장에서 개봉이 되면서 어느 정도 관객을 조금 끌어모으고 있죠. 거기다가 접종을 하고 있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한 2달, 석 달, 넉 달 정도 있다가 이런 흥행할 수 있는 대작들,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고 재난 영화이고 이런 흥행할 수 있는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드라마, 영화들이 이때 좀 개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접종은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했겠죠. 그러면 시장은 극장의 관객 수들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개봉이 다 되고 나서 어디로 가요? 넷플릭스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디즈니도 마찬가지고 쇼박스니까는 쿠팡으로도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극장은 첫 번째 매출처예요. 그 다음에 넷플릭스, 뭐 디즈니 플러스, 그 다음에 뭐 중국, 쿠팡 이런 식으로 다 연결해 갖고 최대한 매출을 늘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쇼박스는 지금 이 자리도 나쁜 자리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공격적인 접근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여러 번에 나눠서 잡아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눌림이 받고 이런 식으로 추세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정도로 좀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좀 올려드릴 거고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오시면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HBTV1004 입력을 하신 다음에 친구 추가 클릭을 눌러주시고 참여라고 메시지 보내주시면 상담 진행이 될 거고요. 상담을 하시는데 혹시라도 이상한 내용이 상담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저희 고객센터 1644-1873으로 꼭 연락 한번 주세요. 자, 그리고 저희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회비가 360만원인데 120만원 할인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고요. 더블 이벤트로 짝꿍 이벤트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장정 라이브 방송만 진행을 하는데요.
정 대표님께서 아침 6시 30분부터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장중 라방 진행을 하는데 주식 교육을 하고 그 교육을 토대로 해서 매수 매도를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일에서 상거래일만 보유하는 단기 매매에 집중하게 될 거고요. 시초가 매매, 장중 매매, 종가 베팅 다 진행을 합니다. 내가 일주일 이상 종목을 끌고 가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는 지수가 밀렸을 때 내 충동적인 매매를 컨트롤해 줄 수 있는 분들, 주식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신 분들, 최고의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을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 VIP 매매 결산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 밑에 그 방송반 단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저희 정원철 대표님께서 운영하는 장중 라방에서 매매했던 내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희가 가감없이 올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다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올라오셔갖고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여기다가 장중 라방 어떻게 참여합니까? 라고 문의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짤막하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